그래서 이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주가의 뭐 당연한 거겠지만요. 주가의 방향을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호등이다. 네, 이런 뜻입니다. 신호등. 그러면요, 우리가 주가를, 네, 그, 주식을 사는 사람, 주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 매도자가 있겠죠. 매수자와 매도자. 그런데 거래량이 이제 바로 이 수요와 공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수요는 바로 사자, 이제 이런 것이고요. 공급은, 팔자, 이런 것입니다. 사자는 주식이 오르겠다 하는 기대감,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고요. 팔자, 이거는요, 어우, 많이 올랐네. 차익 실현, 이런 만족감 때문에 팔기도 하지만요, 공포에서 또 파는 것도 있어요. 주가가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 부딪히면서요. 어느 한쪽이 수요, 수요는 올라가고 공급은 내려가는데 이 수요가 더 많고 공급이 작으면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수요는 수요의 요구는 이만큼 가는데 공급은 이만큼밖에 안 나온다. 그럼 당연히 이만큼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타자의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양봉을 나타내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이 수요의 세력들이 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요.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거래량. 네. 대표적인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성전자 일봉 차트인데요. 예, 추세는 항상 월봉으로 보고요. 이제 추세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할까요? 추세도 이 거래량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주가의 연속적인 향방이죠. 추세.
주가는 주가의 성질이 있습니다. 일정한 성질인데 주가는요, 상승을 하려면 일정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주가가. 그리고 또 하나의 추세는요, 주가가 내리려면 한번 일정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는 주가가 수요와 공급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행보 추세. 추세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추세도 거래량이 만드는 것이죠. 이 거래량은 여기 밑에 있고요. 이 거래량을 이렇게 지표로 만든 것이 이 노란 트릭스 가격선입니다. 요 노란 선이 뭐냐면 트릭스 가격선. 이 트릭스 가격선에 대한 설명은요. 유튜브 검색상에서 JH 안손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그 JH 안손이 주식 투자 여행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블로그인데요. 이 블로그에 가시면 이렇게 목차에 보시면 여기에 지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지표 설정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요. 주로 많이 쓰는 지표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차례에 보시면요. 브릭스 가격성 고점과 저점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잘 쓰는 건데 피보나치 조정 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의 흐름이라고 있죠. MFI 거래대금의 흐름 이런 것들을 포스팅해 놨는데요. 여기서 만드는 법,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네이버 검색창에 JH 안손이라고 치시면 바로 블로그 나오니까요.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트릭스 가격선이 어떻게 된 건가? 여기 노란 선이 위에 있는 것이 고가선, 트릭스 고가선. 여기 밑에 있는 것이 트릭스 저가선입니다. 이 밑에 있는 선이 수평으로 이렇게 쫙 가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길게. 이렇게 한 번도 변함없이 이렇게 길게 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강력한 수급으로 지지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세력입니까? 바로 매수. 매수 세력이고요. 수요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요자. 수요자. 하려는 사람. 네. 보십시오. 거래량. 이 강력한 거래량들이 보시면은 양봉 거래량들이 많잖아요. 사자는 세력이고요. 음봉 거래량은 파는 세력들입니다. 이 양봉과 음봉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세력이 부딪히면서 발생시키는 거래량이죠. 네, 그 거래량이 표시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지표로 수치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길게
수급이 수요자가 들어옵니다.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오르든 내리든 오르든 내리든 줄기차게 이렇게 수급 세력이 들어오니까 위에 있는 공급 세력들이요. 여기서 길을 막죠. 이렇게. 길을 막으니까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이 매수 세력이 이렇게 길게 지지선을 만들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요? 뭐가 생기나요? 네. 바로 하방 경직성. 네, 하방 경직성이 생기는 겁니다. 하방 경직성이 생기는 것은요, 이만큼 수요 세력들이, 매수 세력들이 강하게 결집하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떨어질 때 이거를 잡아주는 그런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력을 튼튼하게 하는 거죠. 지지가 튼튼하게 되니까 저점이 자꾸 밑에서, 예, 위에서 저항을 받더라도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저항을 받아도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날 때는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대를 만들죠. 곧 주요한 저점과 주요한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대. 이 추세대를 보시면 공급 세력이, 매수 세력이 이만큼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길을 비켜줍니다. 자, 그런데 세력들이 생각할 때, 주가가 상당히 올랐네. 네,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나서죠. 자, 주가가 못 올라가죠. 매도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주식을 팔겠다 하면은 여기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우세하다. 즉, 매수 세력보다 매도 세력이 더 많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는 빨간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음봉 거래량이 많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여기서 이만큼 막아보지만 이 많은 이렇게 줄기차게 들어오는 세력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드디어 길을 비켜줍니다. 여기서. 네,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가죠. 자,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차익 실현하죠. 누가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드는 건 뭡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팔아도 파는 세력보다 사는 세력이 더 많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면서도요, 주가는 그대로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 들어오고 주가는 고점을 돌파하겠죠? 네. 네. 주가와 거래량이 그만큼 거래량인 가격 변화, 주가의 변화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수요가 많으면은요,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요. 공급이 많으면은요, 공급이 많으면 결국은 예,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네, 그겁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면은요, 결국은 매수든 매도든 예, 그 매도자들은 즉시 현금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매수자는요, 어느 정도 가격이 싸다고 그러면은 좋은 가격으로 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의미가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의미. 거래량이 갑자기 거래량이 잠잠하다가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난다. 이 의미는 투자자,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 새로운 정보, 이런 정보의 그 포착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느는 것.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는다는 것은 삼성전자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내부의 정보를 입수를 했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포착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래량의 증가를 보고 삼성전자가 상승을 할 수 있겠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투자 결정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보시면 주가의 행보 구간이잖아요. 여기가요. 이렇게 행보 구간에는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거래량이 거의 뭐 사고 팔고 하는 생기가 비슷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투자를 해 말해 이렇게 상당히 회의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망설임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한 달 이상을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니까 투자자들이 삼성자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회의감을 갖고 있을 때 회의감을 갖고 있을 때 이제 고수들이 뭔 정보를 포착했겠죠. 고수자 메이저 수급 이제 이들이 무슨 정보를 개척했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럴 때 이 거래량을 중시하기 때문에 메이저들은 주식을 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주식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투자자의 판단을 제시하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 메이저의 수급이 시장에 진입했다 하는 그런 신호죠. 그런 신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단 거래량이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요. 거래의 가속도가 붙으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고점에서 또 이런 고점에서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은, 예, 이렇게 차익 실현의 계기를 만들고 밑에서 이렇게 이런 시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주가의 상승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네. 기술적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은 거래량과 주가, 거래량이다. 네. 거래량, 주가보다 거래량이 우선이다. 이거죠. 그림자, 신호등이다. 주가의 그림자, 주가의 그림자, 주가의 신호등이다. 거래량은.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주가, 이 주가의 변화는 결국 수요, 사자와 공급, 팔자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가치의 변화죠. 가치의 변화입니다. 자, 그, 즉, 가격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수요가 많으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은, 예, 상승하는 것이고요. 가격이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으면은, 예, 하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가의 변화죠. 네. 아, 이 팔자가 이제 굉장히 많으면은, 이제 팔려는 사람들은, 이제, 사려는 사람이 작고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안달이 나죠. 심리적으로. 어, 공포감이 생기죠. 예, 그래서요,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서 안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더 가격을 낮추어서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공급 세력이 더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네, 주가는 더 싸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하락하면. 그래서, 예, 이 하락하는 포지션에서, 지지가 되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에 들어왔네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사자 세력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은 안정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요. 기술적 차트에서는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기술적 차트에서 분석의 제1요건은 거래량이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고 거래량을 수치한 매트릭스 가격선을 중시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이제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팔기 시작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예, 사기 시작했습니다. 예, 기관은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거래소 시장만 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오늘의 또 코스피 지수는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종합 업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약간 꺾였다가 지금 현재 1467원 정도로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일봉 차트입니다. 예. 원래 이제 추세는요, 월봉 차트로 먼저 보는 게 맞죠. 추세는 수요와 공급이 부딪히면서 일정한 그 주가가 한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 위로 밀어 올리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추세를 만듭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듭니다. 주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원본 거래량이 많죠. 네, 수요보다 공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아래로 밀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만듭니다. 이 추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수요와 공급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추세를 이렇게 행보 추세를 만듭니다. 추세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 다음에 행보 추세. 이 추세대의 상단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서 고점도 오르고 저점도 점점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부딪혀서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내려가면서 상승 추세대를 만드는 것이고, 상단선, 하단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사자와 팔자가 팽팽하게 맞서면 이렇게 주가가 행보를 하게 되는데요.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것이 행보장이죠. 이때는 행보장의 상단선, 하단선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죠. 네,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은 상승 추세대 상단선을 고점이 올라가고 하단선에서는 저점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승 추세라고 말하는 거죠. 네. 자, 일목균형표에서는요, 이 파동론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일목균형표의 파동론은 엘리어트 파동론이 아주 유명하죠.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은 간단하게 1파동 후에 조정 1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정 2파가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3파가 시작되죠. 1파, 2파, 3파. 3파가 다시 조정파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렇게 5파가 가능되죠. 그래서 5파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5파 후에는 다시 하락 추세로 간다. 네,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 엘리어트 파동론에서 이 2파가 만약에 2000 조정파를 밑으로 까버리면은요, 이 파동은 깨진다.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좀 엘리어트 5파동론은 상당히 좀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목균형표의 파동은요, 구름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자, 구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름층, 여기 구름층이죠. 구름층 밑에서 이 파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동이 시작되고, 파동이 시작됐다가 구름층 밑으로 깨지면 파동이 깨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구름층 밑에서 다시 파동이 시작되면 파동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승파동, 하락파동, 상승파동, 하락파동.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승파동, 하락파동, 상승파동, 하락파동. 이렇게 파동 계산하기가 상당히 간단하죠. 이 상승과 추세대가 거의 비슷한 거죠. 네. 상승 추세대, 하락 추세대, 상승 추세대, 하락 추세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행보. 그래서 파동과 추세에는 약간 비슷한 개념이지만 파동이 그 길이가 조금 긴 것을 파동이라고 이제 하죠. 네.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 월봉이에요. 월봉상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밑에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질 않죠.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주가와 거래량 이 원래는 이 동조와 같이 가는 거죠. 거래량이 많아져야 양봉 거래량이 많아져야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그 질이 지금 현재 보시면 양봉 거래량이 많긴 많아요. 음봉가가. 그렇지만 월등하게 많지는 않죠.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 이 거래량이 양봉 거래량 이렇게 여기 지금 엄청 나왔잖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죠.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주가와 거래량의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이버전스, 비동조화. 주가와 거래량이 즉 거래량, 사자 거래량이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떤 징후가 나타날 수 있느냐. 주가가 먼저 올라가면은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하나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조만간 주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두 가지 징후가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현상이냐는 징후, 이런 그 거래량과 주가의 상관관계도 여러분들과 이제 그걸 고려를 하면서 차트 분석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요, 이제 보시면요, 이제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월봉에서요, 지금 현재 이달에 1월달 월봉이잖아요. 1월달에 월봉입니다. 1월달 근데 거래량이 전월 거래량보다 작아요, 지금. 이게 11월달, 12월달 거래량인데 이 11월달에 주가 상승보다 12월달에 주가 상승이 많은데 거래량은 더 작아. 전월 거래량보다 작아. 이거를 다이버전스라고 이제 말했는데요. 일단은요, 위에 보시면 거래대금은 들어오고 있어요. 자, 거래대금이 이렇게 빠졌죠, 여기요? 빠졌는데, 여기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일종의 거래량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 이거는, 음봉과 양봉 거래량을, 막대로 표시한 거고, 이거는 자금으로 표시한 것이죠. 자금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들어오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요, 일단은 이게 여기가 저항선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4,749.64포인트, 약 14.10포인트, 14.10포인트 오르면서 오늘은 0.30% 오르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저항선을 하나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은 어디다 설정하냐면요. 앞 구름층에 보시면요. 이렇게 앞 구름층이 있습니다. 지금 일목균형표는요. 세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선 중요한 지표를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 여기가 현재 주가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26개월 앞에 있는 후행 스팬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의 그림자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봉으로 나타나는데요. 26개월 전 앞에다가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후행 스팬입니다. 그래서 주가와 후행 스팬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자, 그 동일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후행 스팬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이 모습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왜 똑같은 거를 왜 앞에다 표시해 놨느냐. 이 주가의 움직임의 포착을요, 이 후행 스팬, 과거의 데이터로서 분석을 해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을 분석하려는 일목균형표를 창시한 일목선인의 기술적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장시한 일목선님께서는요, 다시 26개월 앞에다가 뭐를 배치했냐면요, 이 선행스팬 1추세와 선행스팬 2추세를 여기다가 26개월 앞에다가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향방, 물론 주가의 선행지표는요,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 주가의 앞날의 향방을 가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움직임을 이렇게 앞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26개월 앞에다가요. 26개월 앞에서 지금 현재 이 구름층의 변화, 구름층이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정배열되면서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구름층이 여기서처럼 이렇게 검은 구름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구름층이 선행스팬 1이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죠. 우연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그 밑으로 선행스팬 2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정배열된 것입니다. 정배열돼 가지고 구름층이 우상하면서 좁은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향방을 보려면 앞 구름층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보면은 주가가 빠질 것이냐, 내릴 것이냐, 저항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돌파를 할 것이냐, 아예 또 신호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전환선이 있고요. 전환선, 9일 전환선, 9일 전환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이 있죠. 26일간의 평균 가격이 아니고요. 중간값. 여기도 중간값.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선행스팬. 여기 또 26일 선행스팬 1. 그 다음에 52일을 기록한 선행스팬 2가 있죠. 그 다음에 주가의 그림자인 후행스팬이 있습니다. 이 5개의 지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세 가지만 있죠. 후행스팬과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저는 전환선은 네, 21선을 보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은 60일선을 봅니다. 아, 이제 월봉이니까 월봉은 6개월, 6개월 선을 보고 그 다음에 기준선은 12개월 선을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라인 설정에 정가 단순 6일 이동 평균선 12개월 이동 평균선 요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 기준선과 전환선을 대치해 가지고 여기 지금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21선 여기 21선 타고 올라가고 그 밑에 61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그 밑에는 바로 구름충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받치고 있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모든 지표가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정배열되어 있으면 그건 뭐죠? 상승 추세죠. 그래서 코스닥의 월봉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추세에는 그 추세는 월봉으로 보고요. 보조 추세 추세는 주봉과 일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봉 추세는 지금 현재 여기서 박스권을 했죠. 박스권 여기 박스권 있다가 이렇게 박스권인데 아직도 이 박스권을 거래량이 돌파를 못했는데도 주가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주가가 올라가려면 주가의 거래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작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예, 이 막대 그래프와 그 다음에 자금의 그래프를 동시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차트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에는 거래량이 필요한데 거래 대금도 거래량의 일종이죠. 이거는 돈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돈이 들어와야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죠. 사자의 세력이 뭘 갖고 들어오죠? 돈을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돈의 흐름을 보자. 네, 돈의 흐름도 보시면 자, MFI 자금 거래대금의 흐름이라고 있죠. 요거를 보시면 요걸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MFI 거래대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만들기도 다 나와 있고요. 사용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시간이 나는 대로 네이버 검색창에 JH안손이라고 쳐주시고요.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는 거래량이 제대로 터졌죠. 있죠. 양봉 거래량이 훨씬 많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봉에서도요. 현재의 주가 위치를 보겠습니다. 현재의 주가 위치는 어디가 여기죠. 여기 26일 앞에
후행 스팬, 26일 이전에 과거의 시일인 26일 이전으로 가니까 후행 스팬이 여기에 있죠. 현재 주가로부터 미래 26일 앞에 있는 위치는 어딥니까? 여기가 바로 26일 앞에 있는 위치죠. 자, 이 추세는 지금 현재 붉은 구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붉은 구름 올라가면서 구름층 형태가 좁으면은, 예, 주가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항선은 현재 여기입니다. 그리고 평일 선행 스팬 1지점에서 이렇게 지지선을 만들면 결국은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 이런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박스권을 밑으로 갈 것인지 위로 갈 것인지는 거래량을 우리가 중시를 한다 그랬죠. 이 거래량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생할 것이냐. 만약에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양봉 거래량이 나오면 이렇게 조금씩 더 줄어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 음봉 거래량이 더 많이 생긴다. 음봉 거래량이 더 많이 생긴다. 그러면 주가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양봉 거래량이 이렇게 생기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결국 주가는 저항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선 여기 이렇게 만들고 밑으로 빠진다는 거죠. 주가가 그러면 결국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가 위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럼 다음 오늘이죠 여기가. 자 다시 지우고요 보겠습니다. 오늘의 위치는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75%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75% 거래 대금이 75% 선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나타내는 거죠. 내일도 거래량을 여기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여기다 점을 찍고 내일 이제 금요일인가요? 이제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5점을 돌파하겠죠. 지금 474485포인트. 야,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1.75포인트로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요 표시를 보시면 MFI 거래대금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밑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75%를 깨지 않으면요, 그냥, 예, 더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시를 하고, 만약에 여기시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이제 거래대금이 빠지는 거잖아요. 거래대금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수급을 보면은 이제 뭐 외국인이 팔고 있다. 근데
기관도 같이 과세를 하더라. 그러면 이게 시장이 예,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외국인만 팔고 개인과 기관이 하고 있다. 아, 그러면 다시 이거는 위로 올라간다. 다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이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개장할 때 반도체가 빠졌죠? 근데 반도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 관련주 중에서는 로봇주가 또 오늘 불꽃을 튀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자산주 중에서는 하나효성, 지주회사가 또 좋네요. 지주회사. HD 현대도 1.05포인트 올라가 있고, 하나 3.27포인트, 3.19포인트, 효성 12점, 효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예. 이마트는 자산주, 금호소기화학도 자산주, 한국전력, 삼성물산 같은 것도 자산주. 네, 좋습니다. 현대차 그룹 좋네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섹터 1군과 섹터 2군들은요, 네, 상당히, 예, 처음엔 기본적 분석이 잘 돼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펀더멘탈, 기업의 기초적 세력,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이게 기초적 체력이 뭘로 돼 있냐? 세 가지 분야로 보면, 성장성, 그 다음에 수익성, 안정성, 그렇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분야별로 추정 목표가를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하고 세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계를 낸 다음에, 평균을 내면은요, 추정 목표가가 나옵니다. 추정 목표가는 말 그대로 추정하기 위한, 중장기 추정을 하기 위한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목표가일 뿐이지 반드시 그 가격에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목표가를 바라보면서 이 주식을요, 보유를 하는 건데요. 이 추정 목표가는 기업이 실적 추정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금년 1월 달이면 1분기 실적이 우리는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그런 추정 수치를 가지고 이제 추정 목표가를 산출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추정 목표가가 자꾸 이전 추정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요, 추정 목표가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를 가겠다는 추정치에 의해서 시장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음번에 15만 원, 16만 원이라 한 20만 원까지는 간다. 또 그렇잖아요. 25만 원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 우리는 자꾸 목표가를 높여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15만 원에서 16만 원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 추정치가 낮게 나오면은 1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다. 8만 원이다. 이렇게 또 추정치를 낮추면서 추정 목표가를 낮추면서 그에 맞추게
매도를 하든지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예. 삼성전자 일봉 차트 지금 매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매수. 삼성전자가 만약에 추정 목표가가 여기 보시면 저항선이라고 있잖아요. 저항선. 이 저항선은요. 엔벨러프 저항선입니다. 엔벨러프 여러분들 있잖아요. 엔벨러프는 이렇게 지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여기 이렇게 바가 나오죠. 이렇게 긴 바가 나오면 여기다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 지표 추가 전환 기술적 지표 이거는 네, 키움증권 영업문 차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증권회사들 그 HTS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요. 그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 영어로 이제 EN을 치시면 이렇게 엔벨러프가 나오면 엔벨러프를 누르고 이렇게 적용하면은 여기 엔벨러프 저항선이 생기죠. 저항선 생기면 여기다가 이렇게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저항선 이렇게 중심선 지지선이 있는데요. 이거 중심선 지지선 빼고 저항선만 만들어 가지고 지표 설정이 들어가서 피어리드 20에서 30 아니면 목표가를 더 높이고 싶으면 여기를 30에서 50으로 조정해 주면 되고 더 높이려면 70으로 조정해 줘도 되고요. 기업마다 다 틀리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30으로 저항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저항선만 됐잖아요. 이 저항선에 딱 보시고 목표가가 16만원, 18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위에 저항선을 만들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16만원까지 이 삼성전자는 내가 생각할 때 아니면 시장에서 평가할 때 16만원까지 가겠더라. 그러면 밑에서 보니까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다는 건 주가가 지금 사팔게 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판만치 지금 보시면 거래량을 수치한 트릭스 저가선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 막았죠? 트릭스 고가선이 길을 막았잖아요. 예, 막았습니다. 자금도 일단 여기서 약간 70% 올라갔다 다시 빠졌죠? 근데 중요한 자금의 표시는 지금 빠졌다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사실상 행보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선행 지표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단행을 해야 되겠구나. 매수를 대응했다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주가는 고점을 돌파하겠구나. 우리가 이런 예상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는 70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건 50이 아니고 70으로 해두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죠. 목표가가 20만원까지 표시되는 것이죠. 자, 일봉에서 5일선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주가가 5일선을 타고 단기적으로 자, 5일선을 타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5일선이 누우면서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자할 때는요. 5일선을 타고 올라갈 때는 보유하고 이렇게 행보할 때는 팔다가 다시 5일선이 올라갈 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이 단기적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가 목적이니까요.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추세를 그런 데서 분석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죠. 지금 여기는 추세 차트에서는요, 단순히 추세만 보기 위해서 해놨기 때문에 위에 MFI 선이 없죠. 네.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제 10시가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요, 주가와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은 주가의 방향을, 방향을 결정하는 신호등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오늘 예, 라이브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JH 안손이었고요. 네, 지금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미흡한 점도 많고요. 또 여러분과 같이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좀 더 노력하고 예,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